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국회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 이번 주 본회의를 앞두고 또다시 여야 입법 충돌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대강으로 치닫는 전국의 해법, 그리고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한 K스틸법에 관해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신 권양엽 의원을 모시고 관련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여야 간은 이제 강대강 대치가 굉장히 뜨거운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점점 격화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도 계속해서 이제 압박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조희대 또 한덕수 회동설과 관련해서 서영교, 부승찬 의원을 이제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정조사도 이제 요구할 방침인데, 이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은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지 먼저 좀 들어볼까요? 지금 뭐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전공법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가 명확합니다. 뭐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도 하지만 사법부 개혁에 대해서는 60대 35 정도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는 사실은 그것을 발생하게 된 것은 지기현 재판부의 재판 때문에 초래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례 없는 시간 계산법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내란 수괴를 사실은 석방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이것에 대한 것,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도 윤석열에 대해서 골석 재판을 갖다가 허용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전담 재판부가 꼭 필요하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조희대 한덕수 뭐 회동설에 대한 것도 수사를 통해서 진실은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문을 보면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의논한 사실이 없다고 했을 뿐이지 만났는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만 했지 만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이렇다는 말씀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야당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고발을 한 만큼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진위를 밝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지금 전운이 고조가 되고 있는데, 여당은 정부조직법 처리를 강행할 계획이지만 관련 상임위 중에 정무위와 기재위는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이라서 이게 문턱을 넘기가 쉽지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필리버스터를 검토 중입니다. 25일 본회의와 후속 방안에 대해서 여당 계획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밝혔습니다만 정부조직법을 조속히 처리해서 내각의 안정과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네. 정무위는 지금 야당이 위원장이어서 사실은 협조가 필요합니다만, 어제 국민의힘 대구 장애투쟁을 이렇게 보니까 참 좀 우려스럽습니다. 장동혁 당대표의 표현을 빌리자면 대선 불복의 장외 집회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협치가 가능할 수 있을지 상당히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의 민생이 먼저입니다. 국민이 최우선이고요. 그래서 내란 종식과 민생은 철저하게 분리해야 된다고 보고요. 국민만 바라보고 저희들은 가겠습니다.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부도 약간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에너지 환경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후에너지 부분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업무는 지금 이제 환경노동위원회가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담당하게 될 것 같고, 저희 상임위 의원들은 정수가 지금 산자위는 30명이고 환노위는 16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환노위 위원님들 위원회의 내용 자체가 좀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 당연히 정수 조정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산자위 위원님들 중에서도 전문성이나 관심 분야에 따라서
조금 약간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뭐 이렇게 되면 당장 그 다음 달 국감은 어느 상임위가 뭐 맡아야 하는가 이런 혼선 같은 부분이 있는데 이거 그것도 빨리 좀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 네. 게 국감도 국감이지만 사실은 소관 법률과 예산 심의도 바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네. 개별 국회의원님들의 그 책임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네네. 부처별 업무 소관 뭐 이런 역할들의 정리가 네. 예, 필요하겠군요. 알겠습니다. 산자위 소속의 민주당 의원들이 미국 조지아주 우리 한국인 노동자들 이제 구금 사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사과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가 관세 협상에 조금 더 앞으로는 이제 당당하게 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100배 올렸는데 뭐 1억 한 이제 수천만 원이 되는 거죠.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또 이제 장기화되고 있는 관세 협상 이제 국민들의 이제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예, 동시에 이제 질문이 여러 개인데 네. 좀 들어볼까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나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 이슈는 사실은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우방국 전체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결코 네네. 쉬운 문제가 아니고요. 지난주에 9월 17일이었던가요? 저희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했었고 조지아주 이렇게 구금 사태와 관련된 그다음에 민주당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들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그 저희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대표단이 주한 미국 대사관을 방문해서 조셉 윤 대사 대리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차별적 그 관세 부과를 좀 중단해 줄 것과 FTA 정신을 존중해 달라 하는 것, 그다음에 환경이라든가 검역, 안전 기준 등에 대해서 비관세 장벽을 해소해 달라. 네. 그리고 일방적 요구가 아닌 상호 호혜적인 협상 구조를 마련해서 협상을 임해 달라. 그리고 좀 유연성을 가져달라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동맹국의 관점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고요. 한미 양국 경제에 있어서는 상호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 호혜적인 입장에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관세 협상에 관해서도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익에 훼손되는 방향을 훼손되지 않는 방향을 최우선으로 두고 무리한 요구가 있다면 국익 보존을 목표로 해서 협상에 나가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여지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가야 된다 생각하고요. 우리 정부가 당당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적극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산자위 쟁점 중에 하나가 그 체코 원전 계약을 둘러싼 논란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 1월에 한수원과 한전이 그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이 이게 바로 굴욕 계약이다라는 그런 지점이 있는데요. 이 어떤 내용이 쟁점이 된 건지 그리고 왜 문제가 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아쉽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계약을 직접 보거나 그런 확인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언론을 통해서 그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수익 배분 구조에 있어서 해외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물품과 용역을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원전 수출 시 1억 7,500만 달러의 기술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네. 그리고 향후 50년 동안 이 계약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매 5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영구적 계약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신규 원전 수출에 있어서도 북미나 유럽 활동은 사실은 불가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제가 그 상임위 현안 질의 때도 하나씩 이제 따져 물으면서 네. 한국전력 사장께 국회가 그것을 하나 물었었는데 한국전력 사장은 국회가 출구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저희도 답답하다 하는 그런 입장을 답변을 했습니다. 비밀 유지 계약에 따라서 사실은 지금 사실 확인도 안 되고 내용을 공개하면 서명 당사자인 이제 한국전력이 협정 위반에 된다 하는 네. 궤변만을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 자체가 윤석열 정부 때 이루어진 것인데 이에 대해서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황주호 전 한수원 사장이 임기가 만료되어서 사실은 그 핑계로 그만둔 것이 다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대통령실에서는 그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와 관련 분쟁 해소 과정에 대해서 네. 적법했는지 확인하는 지시가 있었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한수원 측은 결코 이제 불리한 계획이 아니다. 뭐 이런 이제 입장입니다. 체코 원전 사업비가 이제 13조 원인데 여기에 비하면 웨스팅하우스에 주기로 한 기술 사용료가 1.85%, 2%도 안 되고 또 EU나 미국 시장을 우리가 포기한 게 아니라 웨스팅하우스와 공동 수주를 하면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네요. 여기에 대한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관세 협상도 그렇고 이번에 그 체코 계약도 그렇고 모두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네. 체코 원전 건은 처음부터 큰 우려가 있었고 작년 산자의 국정감사 때도 그렇고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 제대로 국익을 위해서 더 협상을 잘하자는 차원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 건 자체가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에 올해 1월 16일 날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한덕수 총리도 모두 탄핵 상태였어요. 그래서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 때였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국가가 위기인 그런 시점에 국회와 아무런 논의도 없이 체결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관련 의혹에 대해서 아마 점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의원들과 의견을 모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1월에 합의문 서명이 그런데 이미 끝난 상태고 또 비밀 유지 약정이 있기 때문에 내용 공개도 어려운 상황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회가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떤 해법을 모색한다거나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거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러한 상황들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난번 그때 상임위가 있고 나서 조인트 벤처 투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지금 현재 보고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 확인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예. 다음 네.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 106명이 초당적으로 협력한 법안이 있습니다. 바로 그 철강 강국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법이죠. K-스틸법인데요. 의원님 지역구가 광양이잖아요. 광양하면 또 생각나는 게 제철소인데 그 업황 악화로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 광양의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전남에는 2개의 국가 산단이 있습니다. 그게 네. 다 전남 동부권에 이렇게 있는데요. 네. 아마 사회자께서도 들어보셨겠지만 석유화학 산업이 너무 어렵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제가 지역구인 광양이 제철소가 있고 거기에서 이순신대교가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면 거기가 바로 여수 석유화학단지입니다. 네. 그래서 그 여수 석유화학단지는 차지하는 비율이 98%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수 산업 대부분이 석유화학 산업단지라고 보면 되는데 이곳이 매우 어려워서 산업위기가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도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광양도 굉장히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미 여수는 지금 5월 달에 산업부의 산업위기 대응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고용부의 고용위기 대응지역으로도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울산과 서산도 산업부의 산업위기 대응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이러한 문제는 철강 같은 경우 특히나 중국발 글로벌 공급 과잉과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우리 중화공업 중심의 산업화 때 이런 대한민국의 큰 숙제가 지금 현재 되고 있죠. 정부도 노력하지만 사실은 결국은 기업들이 스스로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근로자들이죠.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이게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회사가 지금 신규 투자도 하지 않고 설비에 대한 유지 보수도 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발주도 없습니다. 그래서 플랜트라든가 물류할 것 없이 일거리가 없어서 사실은 플랜트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지역을 떠나는 그런 일도 있고 네. 그래서 지역 상권 전반이 연쇄적으로 아주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들의 지금 세수도 상당히 좀 감소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모두의 지혜가 필요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군요. 미국이 철강 전 품목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50%까지 이제 인상을 했기 때문에 철강 산업에 대한 이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K스틸법에 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게 이제 그 민생경제협의체에서 처리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도 같이 좀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K스틸법은 사실은 의원연구단체인 국회 철강포럼에서 지금 저희들이 공동대표로 있는 한 분은 더불어민주당의 그 당진이 지역구인 어기구 의원님, 그다음에 네. 포항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그 이상희 의원님이 두 분이 공동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공동 대표 발의를 이렇게 했고요. 거기에는 저는 책임 연구위원으로 있습니다. 물론 공부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 제철관과 관련돼서는 현대제철이 있는 뭐 당진이라든가 그 포스코, 포항, 그다음에 광양 할 것 없이 철강 산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를 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철강 산업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산업화 시대에 산업의 쌀이라고도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소재인데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시대적 지금 요구의 직면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미국도 품목별 관세 50%로 해서 지금 저희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는 수소 환원 제철 같은 그러한 기술로 사실은 대규모의 자본이 그렇게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녹색 철강 기술 개발에도 그렇고 그러한 그 설비 같은 것을 시설을 전환하는데도 굉장히 막대한 돈이 필요로 하는데 이 K스틸법 안에 철강산업지원특별법인데 여기에는 국가가 그 법에는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특구를 지정하고 그 예산 투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로 되어 있고요. 국회 철강포럼에서 공동 발의한 K스틸법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또 하나 이제 제가 이거는 대표 발의를 한 건데 거기에다가 좀 덧붙인 그런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전문 인력 양성 기관을 지정하고 철강산업 특성화대학을 지정하는 것하고 네. 이게 좀 더 이렇게 핵심적인 것인데 철강 클러스터 내에 전력 직거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더 추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두 법안이 저희가 정기국회 내 병합심의가 될 것이고 여야 민생협의체가 정상화된다면 이거는 중요한 의제로 그리고 또 그만큼의 굉장히 시기상으로도 절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연인께서는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변인이시죠. 네, 또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바쁘게 또 뛰고 계신데요.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기 전에 앞으로의 그 의정활동 계획을 길지 않게 짤막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제가 이렇게 이번에 대변인을 맡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 작년에 탄핵안 발의가 되어서 저희가 국회에서 생활을 했었던 딱 한 주를 빼놓고 매주 지역으로 오고 가면서 열심히 주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네. 저야 앞으로 하는 일이 당과 네. 지역민들을 대변하고 챙기는 것이 우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가 곧 시작되는데 방송을 시청하시는 그 모든 국민 여러분들 또 저희가 지역민들께서도 오랜만에 긴 연휴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건강한 그런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 10월 13일부터 저희가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내년도 예산안도 심의가 하고 되는데 지역으로 보면은
호남 그 발전 특별위원회 이슈도 계속 남아 있고 그러거든요. 네. 제가 더 소중하게 경청하면서 잘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감 감사합니다. 날짜가 확정이 됐나요? 대략 그렇게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강대강 전국의 해법, 그리고 K스틸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석 덕담까지 오늘 파워 인터뷰는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이신 권양엽 의원을 모시고 관련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